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K반도체의 칼기우는 중국 차세대 3D DRAM 개발의 속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특히 낸드 플래시와 DRAM을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가 대규모 공장 설비가 필요한 상황, 그래서 기술력보다는 공장 설비를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중국이 따라붙기가 훨씬 더 쉽죠.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은 한국을 빠르게 따라오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낸드 분야에서는 양쯤 메모리, 지금 칭화 유니그룹의 YMTC가 232단의 3D 낸드 양산에 성공했고, 이제 D램 분야도 빠르게 따라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D램 분야에서는 꿈의 기술로 불리고 있는 3D D램. 지금 D램과 같은 경우는 좌에서 우로 적층하는 방식으로 D램이 지금껏 만들어졌는데, 3D D램과 같은 경우는 그 3D 낸드와 같이 적층 형식, 위아래로 적층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D램의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메모리 시장의 패권을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중국이 선점을 시도하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가 긴장해야 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만약 3D DRAM 분야에서 중국이 성과를 내기라도 한다면 DRAM 분야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2D DRAM에서는 EUV 노광 장비를 이용해야만 1알파 DRAM으로 불리고 있는 DDR5 이상의 DRAM의 생산이 가능하지만, 이것이 적층 방식의 3D DRAM의 경우 EUV 노광 장비가 없어도 더 큰 용량의 DRAM을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EUV 노광 장비가 들어가지 않는 중국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특히 3D DRAM의 경우 어느 누구도 독보적인 주도권을 쥐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중국의 기술 개발이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K반도체 칼교는 중국 차세대 3D DRAM 개발의 속도입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창신메모리, 중국과학원 등이 최근 잇따라 3D DRAM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라고 알려오고 있죠. 창신메모리와 중국과학원은 두 개 트랜지스터 E2OC만으로 DRAM 기억장치를 만드는 기술을 소개했다라는 것인데요. 기존 DRAM SL은 한 개의 트랜지스터에 한 개의 캐퍼시티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캐퍼시티가 없이 두 개의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보면 이진법을 사용을 해요. 이진법을 사용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트랜지스터 캐퍼시티로 하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두 개의 트랜지스터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실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기존 구조에서는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캐퍼시티를 없애고 트랜지스터를 하나 더 추가하기 때문에 용량 면에서 그리고 부피 면에서도 월등히 더 낫다라는 분위기죠. 업계에서는 이 기술이 D램 업계에서는 당장 위협일 정도의 기술력은 아니다. 그러나 차세대 기술의 선점을 시도했다라는 점에서 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는 중국 업체와 기관들이 기술적인 한계로 ET0C의 구조를 당장 구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게 두 개의 트랜지스터 0개의 캐퍼시티, 그런데 보통 1T, 1C잖아요. 그런데 이게 2T0C로 지금 바꾸는 구조는 구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지금 가능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실현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3D DRAM,
적층 방식의 D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 이 점에서 중국 업체와 국책 연구기관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연구를 하다 보면 그 결과물로 얻어지는 노하우가 쌓이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 최초로 독자적인 원천 기술을 찾아낼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3D D램은 차세대 D램으로 꼽히고 있어요. 기존 2D D램과는 달리 현재 독보적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이곳은 블루오션, 그래서 무주공산 상태입니다. 세계 D램의 1위 업체인 삼성전자도 2019년 3D D램 구조 컨셉에 대해 특허를 낸 경험은 있어요. 그러나 2021년에서야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 그래서 이것은 반도체 부분이에요. 반도체 부분의 차세대 공정 개발팀을 신설해서 이때부터 연구에 착수할 정도로 이 부분은 아직까지 미지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2위인 SK하이닉스도 내부에서 3D D램 연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해 처음 3D D램 컨셉 정도만 공개한 상황이죠. 현재 중국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배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부장 업체들의 이러한 공급이 아예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자체적인 반도체 기술 개발, 이것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3D D램의 원천 기술을 먼저 개발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강력한 대중 반도체 장비 제재도 무력화할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지금 DDR5로 불리고 있는 지금 1알파 D램이죠. 1알파 D램이 지금 DDR5로 나오는데 1알파 D램과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EUV 노광 장비를 이용을 해서 지금 이것을 만들어내요. 물론 마이크론은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의 지금 DDR5가 삼성과 SK보다 기능이 떨어진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 다 EUV 노광 장비 때문이죠. 이 EUV 노광 장비가 원천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게 지금 중국의 상황입니다. 특별히 3D D램의 개발에 눈길이 가는 가장 큰 이유는 3D D램의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 EUV 장비 없이도 현존하는 D램보다 더 큰 용량의 D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은 네덜란드 정부와 ASML을 압박해서 EUV 노광 장비의 중국 반입을 막고 있습니다. SMIC도 이 영향력에 들어갔죠. 이 때문에 SK하이닉스도 지난 2021년 우시 공장에 EUV 노광 장비 설치를 하려고 했다가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이는 현재 SK하이닉스가 우시 공장에서 DDR5를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 우시 공장과 같은 경우는 이 DDR5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산을 조금 줄이겠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매우 미미합니다. DDR4도 이제 겨우 만들었을 정도죠. 창신 메모리 등 중국 D램의 글로벌 점유율은 1%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중국이 기술 인력과 막대한 자본을 투입을 해서 3D D램 생산을 앞당긴다면 단순히 이 개발뿐만 아니라 단숨에 D램 시장의 우위가 이제 한국에서 중국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 D램 점유율의 70%를 확보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개방된 3D D램의 생태계를 마련해서 원천 기술, 인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구도로 보면 EUV 노광 장비를 적용하지 않으면 1A D램, 1B D램,
마이크론에서 1알파, 1베타라고도 불리는데, 그래서 DDR5나 DDR6 같은 것을 원천적으로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만약 3D DRAM이 만약 나오게 된다면 이 상황은 상당히 바뀐다라는 거죠. 이 기술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